오늘은 머니투데이 방송의 김주영 기자, 그리고 오랜만에 뵙네요.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김주영 기자님이네요.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회장 승진이 18년 만에 승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삼성가 3세인 정용진 부회장이 오늘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 회장은 1995년에 신세계 전략기획실 이사로 입사해서 2006년에 부회장 자리에 올랐는데 18년 만인 오늘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장 승진한 건 맞는데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즉 총수는 그대로 어머니가 하기로 했어요. 정 회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이 그룹 총괄 회장으로서 앞으로 정 회장을 뒤에서 지원하면서 총수 자리를 유지할 예정이에요. 예. 또 신세계그룹은 주로 이마트는 정 회장이, 신세계백화점은 여동생인 정유경 총괄 사장이 맡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 총괄 사장에 대한 인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또 승진과 별도로 지분 변동도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오너 일가가 부회장이나 회장이나 뭐 직함만 다르지 뭔 큰 차이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회장 승진했다는 게 뭐 남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될 여지가 있나요? 네, 제게는 최근 유통업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 회장이 가지는 그 승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신세계그룹의 의지가 읽힌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예. 한마디로 회장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는 겁니다. 신세계그룹은 과거에 1등 유통기업에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정 신임 회장에게 부여한 역할이 막중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 회장의 승진에 대해서 주식시장도 반응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용진이 형 승진을 시장이 축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승진의 무게감을 시장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속 혁신을 모색하는 등 그룹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신세계 그룹주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네. 회장 승진을 했으니까 이제 책임 경영을 더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작 10년 넘게 등기 이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책임 경영이냐, 이런 소리도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 회장은 2013년으로 미등기 임원으로 지금까지 이마트 등 주요 계열사 이사회에서 빠져 있어요. 올해 주총에서도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서 배제됐는데요. 재계에서는 신세계그룹이 진정한 책임 경영을 하려면 우선 정 회장이 등기 임원직에 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등기 임원은 미등기 임원과 달리 이사회에 속해서 경영 활동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예. 이 때문에 오너의 사내이사 선임은 책임 경영의 지표로 읽히곤 합니다. 일각에서는 오너가 미등기 임원으로 있으면서 계속 경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고액 연봉이나 배당과 같은 권한만 누리고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요즘 유통업계의 경영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오너라든가 경영자들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일 텐데요. 그러면 최근 이 신세계그룹은 이 회장 승진까지 할 만큼 이마트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부진한 상황이었나요? 네, 3년 사이에 이마트의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만큼 이마트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지난해 이마트의 연결 기준 실적을 보면 469억 원 영업 손실을 냈어요. 이게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한 것입니다. 이마트는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이 안 좋았고, 예. 그래서 1,8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전체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입장인데요. 이 건설 경기 부진 때문만이라고 보기에는 이마트의 그 본업의 자체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이마트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1,88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넘게 줄었거든요. 예. 현재 이마트의 자회사 중에서 그런대로 잘 되는 곳은 스타벅스와 호텔, 그리고 단체 급식을 하는 신세계푸드 정도가 있네요. 예. 사실 이마트의 위기감, 물론 경영자들의 과오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요즘은 쿠팡 등 이커머스의 성장을 많이 꼽는 편이거든요. 네. 뭔가 유통시장에서 판세가 변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마트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장을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판세가 변했어요. 예.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문 앞에서 편리하게 물건을 받아보는 시대가 열린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쿠팡의 매출이 31조 원으로 이마트 매출 29조 원을 넘어선 점이 이렇게 바뀐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는 쿠팡뿐만이 아니라 컬리, 오아시스와 같이 이커머스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의 이커머스의 공세도 만만치가 않죠. 이미 전통적인 유통 강자의 지위는 낮아진 지 오래인데 이마트로서는 날로 격화하는 유통시장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통업계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정 회장이 이제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간 네. 정 회장은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경영 성과를 내왔었나요? 네, 정 회장이 사실 부회장 시절에 했던 경영 실적들을 보면 예.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소주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신세계그룹이 2016년에 제주 소주를 인수를 했어요. 정 회장 주도로 인수를 해서 희석식 소주인 푸른밤을 선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적자를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사업을 접었거든요. 이게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술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색 있는 술을 마트에 선보이면 사람들이 마트에 술 사러 왔다가 공산품도 사고 다른 물건도 살 것이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마트 물류망을 활용해서 소주 사업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반응이 시들했습니다. 역시 소주의 맛은 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예. 또 일본의 돈키호테를 표방한 만물상 잡화점인 삐에로 쇼핑이라고 이것도 내놓았었는데 대표적인 실패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예. 애매한 가격대 등으로 호응을 얻지 못하자 적자가 계속 났고 2년 만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부회장 시절에 추진했던 여러 M&A가 그렇게 큰 성과를 낸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네. 회장 승진했으니 어깨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2022년에 이마트는 자회사를 앞세워서 미국의 나파밸리에 있는 고급 와이너리 쉐이퍼 빈야드를 3천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1년 전인 2021년 말에 빅딜이 있었어요. 이베이 코리아 인수로 커진 재무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차입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너의 기호에 따라서 무리한 M&A를 연달아 했다는 겁니다. 예. 또 이 비슷한 시기에 야구단 인수도 했었거든요. 이 같은 M&A가 결과적으로 그룹의 외형을 성장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 할지라도 재무 구조가 악화하면서 신세계그룹이 여러 자산을 유동화해야 하는 부담을 졌어요. 또 이런 상황에서 정 회장이 회장직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정 회장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막중한 상황이거든요. 예. 회장 승진 이후에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이 경영 평가에 대한 잣대가 더 엄격하고 엄중해질 수가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경영 행보를 이어갈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정 회장은 사실 재벌가의 오너 경영자들 중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부회장 시절에 굉장히 활발한 SNS 활동을 해서 우리에겐 네. 또 친숙한 어떻게 보면 재벌가의 사람 이런 인식도 있는데요. 회장 승진하고는 이런 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혹시 얘들아 형 승진했다 이런 글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승진 후에 SNS가 오늘은 일단 조용합니다. 그래요? 정 회장은 SNS에서 팔로워 수가 84만 3천 명에 달해요. 웬만한 인플루언서 못지않을 정도인데요. 평소에 격이 없는 소통으로 유명한 기업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예. 다만 한 번씩 이슈나 사업과 관계없는 게시물을 올려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에 멸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또 경쟁사의 제품을 여러 차례 SNS에 올려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노브랜드 버거가 아니라 아는 동생이 경영하고 있는 KFC의 제품을 추천하는가 하면 경쟁사인 롯데가 수입하는 일본의 뚜껑째 여는 캔맥주가 있거든요. 그게 맛있다고 올리는 등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마트의 실적이 현재 부진한데 경쟁 브랜드와 상품을 알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대로 이 경쟁사의 우수성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자극을 줬다. 직원들에게 더욱더 분발하라는 메시지를 애둘러서 잘 표현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동안에는 SNS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이제 회장 선임 이후에 앞으로 SNS 활동을 지속할지 여부와 소통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격이 없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었는데 회장 되고 나서도 많이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